더 이상 미용약이 아니라 이것은 사망률을 20% 줄이고 심뇌혈관 질환을 20% 줄이는, 저도 내과 전문의로서 사망률을 20%나 줄이는 약이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대한한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최영진입니다. 제가 이제 비만 치료 하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위고비 했어요. 마흔자로 했어요. 비만을 치료한다, 내가 관리한다라는 것보다 그 약을 했어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비만의 약물이라는 것들이 이 살이 빠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전이 있었을 거고 무구한 역사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건 역시 비만학회 1타 강사 최영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잘 맞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비만약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비만약에 너무 의존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비만약을 소개해 드리면, 비만약 개발 역사는 이렇게 오래됩니다. 초록색 써 있는 건 현재도 이제 판매되는 약들이고요. 이 약들 중에서 이제 퇴출된 약들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약들은 또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교감신경계를 항진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몇 개 새로운 기전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 교훈을 얻은 게 리모나방이라는 약이 퇴출이 됐는데, 이게 마리화나를 하면 그렇게 막 식욕이 느는 거를 알게 돼서 마리화나 억제제를 만들면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 실제로 살을 많이 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살과 우울을 늘려서 나중에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교훈을 준 게, 직접 모든 욕망을 억제하는 이런 방식은 식욕만 억제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도 억제가 돼서 자살까지 하는 이런 교훈을 줬던 거고요. 그 과거의 약들은 막 교감신경을 항진하거나 아니면 쾌락을 억제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나온 위고비 마운자로가 크게 성공한 이유는 아예 기전이 달라서입니다. 기전 약들은 교감신경 항진이나 아니면 쾌락을 직접 억제하는 그런 기전이었다면은, 새로 나온 약은 장 호르몬이라는 장뇌축을 기반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장 호르몬에는 크게는 이제 위에서 나오면서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에서 나오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GLP-1이 있습니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밥 먹기 전에 막 올라갔다가 밥 먹고 나면 뚝 떨어져서 우리를 먹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만약 우리가 억지로 체중을 막 5% 10% 빼고 나면 이렇게 검은색 선처럼 하루 종일 높아져서 우리를 다시 찌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GLP-1은 식후에 분비가 됩니다. 0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라 그러면 1시간 전부터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이 점점 올라가면서 배고파 먹으러 가야지 해서 먹으러 가게 되고,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은 순식간에 배부르다 느낌을 만드는 거에 중요한 게 이 GLP-1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르게 되면 너무너무 배불러서 그만 먹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그만 먹게 하는 생리적인 브레이크가 이 GLP-1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사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높게 만든 게 위고비와 마운자의 기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교적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배불러지게 만드는 게 이 약의 기전입니다. 이게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결국은 배가 고프게 하는 호르몬, 직후에는 배가 부르게 하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어떤 기전들이 있는데, 배가 부를 때 만들어주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그 장 호르몬 기반의 그 치료제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 식욕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조금 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짜장면을 먹고 나서 배불러 죽을 것 같은 느낌을 호르몬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효과적으로 식욕이 억제가 되고 너무 배부르니까 덜 먹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교감신경을 높여가지고 살을 빼는 건 약간 부차적으로 부작용이 더 심하고 순작용이 약한데, 얘는 직접 배부름 그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강하고 또 다른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비만약이 미용약이었어요. 그런데 요 2023년도에 이 연구가 나와서 더 이상 미용약이 아니라 이것은 사망률을 20% 줄이고 심뇌혈관 질환을 20% 줄이는 이런 걸 입증을 해서 심장약이 되고 생명 연장약이 됐습니다. 저도 내과 전문의로서 사망률을 20%나 줄이는 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약은 아주 혁신적인 약으로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게 사실은 비만인 분들에 적용했었을 때 사망률을 이만큼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미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또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더 격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미국 비만 유병률인데요. 인류가 멸망을 향하듯이 계속 비만 유병률이 올라가다가 이 2022년경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비만 유병률을 줄였는데 이것도 GLP-1 약들 계열을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미국 사회 전체의 비만 유병률이 줄어드는,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이름들이 위고비 마원자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GLP-1 단독을 쓸 거냐 아니면 신구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GIP, 글루카곤, 아니면 아밀린, PYY 뭐 이런 여러 다른 호르몬들을 2중, 3중 복합을 할 거냐의 그런 선택이고요. 결국 체중이 몇 프로 빠지냐로 결정이 되는데 위고비는 약 15% 근처, 근데, 마운자로는 한 22, 3% 근처. 근데 삼중제가 지금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고 얘는 25%를 훌쩍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여러 약들은 결국 호르몬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차이가 많고 그에 따라서 효과의 강도가 15%, 22%, 30%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주사약이냐 먹는 약이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약들이 지금 개발되는 중입니다. 사실 이 GLP-1 관련된 약제들이 10여 년 전?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당뇨병 약제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약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친척 관계처럼 약간의 구조의 변화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그림에 보이는 하늘색의 동글동글한 게 하나의 아미노산들이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생리적인 GLP-1의 구조입니다. 여기 밑에 보는 게 하나하나의 약들이고 보면 색깔들이 빨갛고 노란 구슬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게 빨간색은 글루카곤, 노란색은 GIP라는 다른 호르몬과 유사하게 아미노산을 하나씩 바꾸면서 계속 새로운 약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혹은 뭐 항체를 붙이거나 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만들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이런 개발을 제약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못했던 추가 효과로는 치매나 파킨슨 같은 거에도 엄청난 보호 효과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기전은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다른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술 중독 아니면 다른 강박증 혹은 자살의도 이런 것도 다 줄인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상 사용해보니 그리고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 부작용은 기존의 약제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식욕이 억제돼서 그렇게 빠르게 체중이 감소된 분들 중에 근육이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빨리 빠지면 좋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육 감소가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본 논문들에서는 특별히 그럼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약이 근육을 막 공격하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극단적으로 많이 굶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살을 뭐 15% 이렇게 빼면은 당연히 수반되는 그 부작용이 근육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할 때도 근육이 감소할 수 있으니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잘 챙기면 그래도 근육 감소를 많이 줄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어른들은 한 번 빠진 근육이 다시 근육으로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요가 왔다라는 편 자체가 식욕이 올라서 많이 드시면 그게 다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고 결국은 지방만 늘어나는 안 좋은 요요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는 이런 그림을 학술 논문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썼다 끊었다 여러 번 하면 점점점 근육은 없어지고 점점 기름살만 많아지는 그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체중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다 준비했습니다. 약을 쓴 채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부드럽게 아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약을 서서히 줄이면 요요가 오긴 오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8편 준비했거든요. 뭐 식사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거 다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방 드릴 때 그렇게 설명 많이 드립니다. 약을 써서 빠졌어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치트키예요. 약이 식욕을 조절하는 걸 좀 도와줍니다. 쓰면 아마 물이 확 들어오는 건데 물 들어올 때 노를 또 열심히 저어서 그렇죠. 개인의 노력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이제 오늘 이 좋은 내용들을 구독자분들께 요약해서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약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동안
근본적인 치료를 스스로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끊으면 다시 엄청 살이 찐다든지 부작용이 심하니까 부디 약에 끌려가지 마시고 약을 도구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